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멈추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섰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해 멈춰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강경파로 꼽히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의 영양제인 홍국을 먹고 숨지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측은 지난 22일 리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를 인지하고도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들이받아 순식간에 교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박이 출항한 뒤 동력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해 수중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대체될 수 있는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판사 등 전문직도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업군인데 AI가 결론을 내는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오히려 혼란과 부조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을 멈추기 위해 정부도 의료계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올리는 문제로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화 노력은 공회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만에 다시 의료계와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주요 수련병원의 의대 총장들과 병원 협회장을 만났는데 특히 이번엔 의대 증원 핵심 부서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까지 대동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그런 대화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의료계에서도 의정합의체 구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벌써 여러 날째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배정까지 끝난 의대 2,000명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통해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은 더 강경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규모 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안을 함께 보완하자는 데 방점을 뒀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은 물론 필수 의료 정책 자체도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가운데는 교수들에게 대화 권한을 넘긴 적 없다며 중재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 출구 없는 대립 속에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강경파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가장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2배 많이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은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반발을 더 강하게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이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만큼 동네 의원의 집단 휴진과 야간 휴일 진료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단일 대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사협회의 주장과 생각이 달라 구심점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의협이 더 강경하게 나가면 중재자 역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의대 교수와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의 강경 기조가 더 커지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9,200여 명으로 전체의 49.1%입니다.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유효 휴학계를 낸 학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허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거라도 좀 명분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개강을 마냥 미룰 수도 없기에 학생들 복귀를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배움의 장으로 이번 주까지 반드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고소드립니다. 학생들이 휴학 처리가 아닌 유급 처리될 경우 학기를 다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무더기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리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의 영양제를 먹고 신장병을 일으켜 입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용자 가운데 한 명은 사망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인과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부작용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 보조 식품들로 붉은 누룩인 홍국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0만여 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을 섭취한 뒤 신장병 증세 등으로 입원한 환자만 수십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을 복용한 한 명은 신장 질환으로 숨지면서 제약사 측이 인과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홍국은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독소인 시트리닌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제약사 측은 해당 성분이 나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本来、我々が想定していない、成分が中に含ま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 제약사 측은 20일 리콜을 발표했지만 지난 1월 문제를 인지하고도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 50여 곳에도 홍국을 공급했는데 술과 과자 등 홍국 성분의 다양한 식품들이 이미 제조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식품 자진 회수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本末転倒っていうんですかね。健康のためが。小林製薬って大きなメーカーさんですし、でもそこが出しているものなのでやっぱり疑わずに使ってしまいますよね。 일본 소비자청은 제약사 측에 대해 성분 안전성을 재검증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약사가 해당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밝혔지만 대형 약품 판매점 등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직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판단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인간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판단하는 직업을 넘보는 인공지능을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검지 지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검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2개의 지문을 보고 같은 사람의 것인지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지문 6만 개 정보를 딥러닝 학습한 결과 2개의 지문 정보를 가지고 동일 인물의 서로 다른 손가락 지문인지 판단하고 아예 다른 사람의 지문인지도 높은 정확도로 판단하는 과학수사관 AI입니다. And when multiple pairs were presented, the accuracy shot significantly higher, potentially increasing forensic efficiency by more than tenfold. 문제는 AI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지문 모양의 각도를 분석한 정보로 지문 간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유추할 뿐입니다. 범죄 현장에 적용된다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도 있는데 이를 인간이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암 진단 인공지능입니다. 피 몇 방울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90% 이상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엑소좀이라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인데 엑소좀의 어떤 특성이 암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지 인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는 블랙박스거든요. 뭔가 이 인공지능이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저희도 궁금하니까 역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나라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기는 하죠. 빅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 때로는 인간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만 판단의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 AI 의사와 AI 경찰, AI 주식 투자자, AI 판사 등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하기도 곤란해 큰 혼란과 부조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처인 큐넷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큐넷 홈페이지 접속에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어제부터 29일까지인 정보처리 기사 등 131개 종목에 올해 첫 기사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 원하는 시험장 접수를 위해 첫날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험생들에게 사과하고 큐넷 국가자격 시스템 개선과 접속 지연 해소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들이받아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밤샘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해 수중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당국은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커다란 배가 교각을 들이받자마자 다리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길이 2.6km 다리가 무너지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컨테이너 선박이 들이받아 생긴 일입니다. My coworker goes, "Jay, look, the bridge collapsed." And I was like, "You're lying. Stop playing with me." He goes, "No, go look." 다리가 무너지면서 인부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물속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적 달리호는 컨테이너 4,900개를 싣고 볼티모어 항을 떠나 스리랑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충돌로 불이 났지만 곧 진화돼 선원 22명은 무사했습니다. We haven't seen any credible evidence of a terrorist attack. Our administration is working closely with leaders from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society to respond to this crisis. 선박은 출항 뒤 동력을 잃어 다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내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대형 참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다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지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건물인 볼티모어 항이 기약 없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볼티모어 사고 현장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심야 시간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은 화물선. 사고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투입된 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의도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충돌 당시 화물선에 불이 모두 꺼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지목됐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the crew notified authorities of a power issue. Yes. And that they had lost power on the ship. Yes. 처음엔 실종자가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지만 미리 조난 신호를 받은 당국이 통행을 차단하면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시간을 피해 한밤중 교각을 수리 중이던 인부 8명은 모두 강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 옆에 길이 키브리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불과 500~600m만 더 가면 다리가 끊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이 사고를 낸 화물선 위에 실려있는 컨테이너 박스들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키브리지 붕괴 이후 메릴랜드주 당국은 볼티모어항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서양 관문인 볼티모어항은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기지여서 이번 사고가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다리를 새로 짓는 비용은 연방 정부가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my team to move heaven and earth to reopen the port and rebuild the bridge as soon as humanly possible. 다리가 맥없이 무너지면서 교각의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통당국은 3년 전 키브리지 안전검사에서 상태가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교량의 붕괴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3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의 주요 교량 붕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이번 볼티모어와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리신사대교가 다리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상판이 끊기면서 차량이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만들고 있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길이 230m짜리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끊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백 명이 마추강으로 떨어져 140여 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도시철도 고가 교량이 끊어지면서 열차가 추락해 26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 8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모란디교가 무너지면서 43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로 불리는 건축가 리카르도 모란디가 디자인한 다리였지만 부실 시공과 부실 관리가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리 붕괴의 트라우마를 전해준 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상판 약 5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후 정부는 시설물 안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바로 다음 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내리막길에 주차하실 때는 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던 30대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다가 숨졌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A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차가 뒤로 내려옵니다. 급하게 차를 몸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 안타깝게도 차에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밖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봤더니 경찰서에서 오고 119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인사사고가 났다고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사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웠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차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세기 때문에 사람이 그 힘으로 밀려고 하다가 차의 무게에 깔려가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절대 미셔는 안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경사 있는 곳에 주차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리막길에 주차했을 때에는 먼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타이어를 벽 쪽으로 돌려준 뒤 마지막에는 이런 돌 같은 물체를 타이어 밑에 넣어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바꿔 운전할 때도 미리 조작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보도를 통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한 직업,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